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삶이 이처럼 어려운데도 수십억 원 은행 빚 내어 부동산 투기한 사람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 앉혀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국민 소비 진작을 빙자한 내년 대선용 매표 전략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사기극을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금고도 아니고 민주당의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 방향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눈에는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보이기는 하는 겁니까? 이런 정권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해법은 정권 교체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닥치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성공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 교체였다는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며 접한 민생의 생생한 모습은 또다시 저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힘겹게 고통을 이겨내려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과 야당 대표로서의 한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삶이 이처럼 어려운데도 수십억 원 은행 빚 내어 부동산 투기한 사람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 앉혀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향도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난의 피해는 불공평하게 다가왔고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기에 더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한 분들을 더 많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30조 원 이상의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면 지원 기준과 방식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집중 구제가 아닌 전 국민 소비 진작을 빙자한 내년 대선용 매표 전략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작년보다 더 거친 세금 32조 7천억 원의 대부분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자신들이 망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 세금을 더 물렸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지 정권 연장을 위한 금권 선거 쌈짓돈으로 쓰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입니다. 또한 많은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 작년 총선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매우 낮았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계층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소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받은 돈은 저축하기 때문에 격차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사기극을 끝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재주 없는 곰이고 문재인 정권은 돈 버는 왕서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나라 곳간 거덜내고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주는 선고형 인기 영합주의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금고도 아니고 민주당의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전인수 자화자찬하며 금권 선거를 위해 국민 혈세를 허튼 데 쓰느라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테이퍼링, 즉 점진적 양적 완화 중단에 공포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점쳐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는 총재 역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의 상환 기일이 하반기부터 본격 도래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추가 유예를 해줄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께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있습니까? 간신히 인공호흡기로 연명해 왔는데 이제 인공호흡기까지 떼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에 막차를 놓칠까봐 빚내서 집 산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자가 올라가는 만큼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그 압박감에 집을 팔려고 하다가도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사람들이 못해도 수십만, 수백만 원 될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에 발표한 금융안전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 불균형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한은 총재도 빚과 자산 가격의 거품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1,70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불균등 회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재정정책은 취약 부분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균등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 방향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눈에는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보이기는 하는 겁니까? 정부 여당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이 계속 잘못된 상황인식을 고집하고 무능행진을 이어간다면 이 정권 하에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난 4년간 정치적 배제와 국민 분열의 증폭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실시, 부동산 정책 폭망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권은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틀렸기에 처방도 틀렸고 처방이 틀렸기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정권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해법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는 반사 이익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닥치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성공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 교체였다는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성공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역량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